분석인데요. 그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면은 항상 이제 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번에도 용수철 안 나왔어. 탄성 포텐셜 안 나왔어.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언제 나올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정말 기대된다. 걱정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반응 많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살짝 할 말이 있어요. 얘네들이 언제 나올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뭐 사실 아직 4월이기 때문에 6월 평가원 6평 쳐봐야지 더 확실해지는 건 맞는데 6평도 있고 9평도 있잖아요. 이거까지 쳐봐야지 확실해지는 건 맞는데 선생님은 약간 안 나올 가능성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능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70%? 나오더라도 굉장히 간단해야 되나? 무튼 얘가 그렇게 메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뭐 사실 아직 6평도 안 쳤고 9평도 안 쳤고 자세히는 선생님도 이제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감인데 이 감이 어디서 왔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으로부터 경고. 얘는 경고입니다. 요번 시험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요번 교육과정으로부터의 경고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잖아. 일단은 몰빵한다고. 이거는 많이 느끼고 있죠? 물리 공부하는 학생들. 일단은 몰빵하는 와중인데 지금 여기서 약간 교육청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의문을 제시한 거예요. 1단원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근데 너희들이 2, 3단원은 자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정말 1단원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 1단원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정말 이제 2, 3단원이 자신 있는가? 뭐 그런 거를 한번 따져보고 있는 그런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 3단원 문항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항들은 잘 안 나왔어요. 난이도를 그렇게 내지는 않았는데 뭐 충분히 난이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난이도를 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넌지시 한번 찔러보는 거죠. 너희들이 과연 2, 3단원은 그렇게 자신 있니? 라고 묻는 그 경고를 평가원이 던지면 그때 여러분들은 작살납니다. 진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답률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2, 3단원 부분은 정말 조심해라. 지금 1단원에 너무 몰빵은 하지 마라. 1단원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2, 3단원도 얘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당부를 선생님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지나간다. 얘는 조금 이따가 예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수철 탄성 포텐셜 문항 결국 안 나오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수능이 뭐를 기준으로 치러지는지 아세요? 교과서요? 아니면은 수능 특강? 물론 얘도 보고 중요해요. 근데 1등 1반은 누구냐면은 수능이 나오는 가장 수능의 바이블, 얘를 정의해주는 수능의 헌법 같은 존재는 누구냐면은 교육과정 해설서입니다. 교육과정 해설서는요, 교육부에서 처음에 교육과정을 만들 때, 그때 2015년에 교육부에서 먼저 이제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 교육과정 해설서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출판사들이 얘를 참고해서 교과서를 만듭니다. 그 교과서를 다시 또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서 인정, 검정 그런 걸 받아가지고 교과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럼 뭐냐면은 얘가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의 헌법 같은 녀석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여러분들의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성취 기준이 뭐냐면은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이 교육과정을 너희들이 학습해 가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해 가면은 너희들은 이런 성취 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그 틀이에요. 기준 틀이에요. 그러면은 수능은 이제 뭘 평가했냐면은, 수능은 이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정해놓은 이 성취 기준에 여러분들이 도달했는지를 평가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수능은 여러분들이 여기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지, 단순히 이제 물론 줄 세우기 심하고 그런 거 알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열심히 줄 세운다고 문제 좀 일부러 꼬고 그러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가 출제되는 가장 기본, 그 가장 기본은 얘란 말입니다. 얘. 성취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문제를 내요. 그러면은 용수철 탄성 포텐셜 문항이 나오려면은 성취 기준을 보는 게 제일 명확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성취 기준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또 찾아왔거든요. 이게 요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그 성취 기준입니다. 1단원 성취 기준이에요. 1단원.
일단은 성취 기준 보면은요, 뭐 여기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3월 모의고사랑 4월 모의고사에서 문제 출제된 거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몇 개 있죠. 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하는 그런 것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죠? 막 바이킹 문제 나오고 뭐 원운동, 포물선 운동 나오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는요,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계산 문항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포물선, 원운동, 등속 원운동, 네, 이런 데서는 절대로 계산 문항이 나오지 않아요. 네. 일단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량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직선상에서 여러분 물체가 운동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 뉴턴 제3법칙의 적용 사례를 찾아 힘이 상호작용임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쭉쭉 읽어 나갈게요. 물체의 1차원 충돌에서 충돌 전후 운동량 보존을 이용한다는 게 여기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이제 요게 핵심입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되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역학의 성취 기준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은 거는 역학의 성취 기준이 요 6개예요. 됩니까? 예.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수철이라는 글자 보이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성취 기준, 여기 나오는 성취 기준에는 용수철의 용자, 탄성 포텐셜, 탄성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조금 이제 더 밑에를 보자면은 마찰면에 따른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 비교라는 탐구 활동을 해보아라 라고는 들어가 있어요. 요거 때문에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 비교 마찰면에 따른 요거 때문에 용수철 문항이 용수철이라는 게 여러분 교과서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교과서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집에도 들어가 버렸고요. 용수철이.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게 되고요. 얘가 수능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되죠? 솔직히 진짜 나와도 할 말은 없는 게, 자 여기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어떤 경우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중력,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분명 탄성력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용수철이 들어가서 문제가 출제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여기 봐요.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돼요. 얘가 뭡니까? 마찰에 의해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탄성력이라는 게 들어가도 상관없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녀석인데요. 열 에너지가 발생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얘가 더 메인이라는 겁니다. 돼요? 이게 3월 20번으로 출제됐고요. 요번 4월 19번으로도 출제됐던 거죠. 이해됩니까? 네. 요거 때문에 3월 20번과 4월 19번 요 문항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게 용수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용수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 용수철 문항이 완전 판을 치던 그런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용수철 문항이 여러분들을 평정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전전 교육과정이에요. 2009 개정 교육과정도 아니고요. 7차 교육과정이에요. 그 7차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한번 선생님이 또 들고 왔어요. 이게 7차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인데요. 되게 좀 오래된 느낌 나죠? 어쩔 수 없어요. 얘가 1997년도 문서거든요. 1997년도에 쓰여진 문서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은 있는데 얘를 보면은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해한다. 돼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지금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용어가 다 바뀌었는데 이때는 위치 에너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일단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얘 덕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 기출에서 몇 번 본 적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 용수철 탄성력 문항 어려운 것들 몇 번 본 적 있나요? 그게 이때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 2005학년도부터
5학년도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이죠 여러분들한테는. 2013학년도까지 이게 얘가 있던 교육과정인데요. 이때 물리학원이 굉장히 악명이 높던 시대예요. 요때는 좀 역학이 극악무도하게 성취 기준만 봐도 얼마든지 난이도가 올라가고 어렵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취 기준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역학에 대한 성취 기준도 줄었고요. 또 그리고 이때만큼 그렇게 막 극악무도하게 물어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난이도야 솔직히 내기 나름이고, 난이도라는 거는 얘네들보다는 그 좀 상대평가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게 나올 것이다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뭐 함부로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비교해서 보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탄성력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탄성력이 그렇게 목을 맬 필요도 없고요. 나오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을 70%를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오면 그때 가서 뭐 다시 보죠 뭐. 일단 뭐 그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진화한다. 이거 잠깐 볼게요. 문제가 왜 진화해요? 보면은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3월 모의고사였죠? 3월 모의고사. 뭐 이거 잠깐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등합팽창, 단열팽창 하네요. 등합팽창하면은 온도가 증가해, 단열팽창하면은 온도가 감소해 라는 거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되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진화했냐? 이렇게 이제 진화했다는 거죠.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한 부분에서 3월 모의고사랑 4월 모의고사랑 그 출제 파트가 겹치는 부분은요, 4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조금 더 있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근데 여기서 이게 간단하다 하고 이제 풀고 넘어갔고 많이 맞췄는데, 그때 많이 맞춘 건 좋죠. 근데 선생님은 이때 얘를 그래도 얘 써서 한번 풀어봐라 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얘 써서 뭐 시험장에서는 빨리 풀어봐야 되니까는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도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 얘를 써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항이 등장했을 때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림 가는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었고요. 나는 가에서 핀을 제거했더니만은 A가 단열 팽창해서 정지했대요. 단열 팽창했으니까는 뭐 온도는 떨어졌겠네요. 뭐 그건 그렇고요. 다는 나에서 Q의 열량 A의 열량 Q를 공급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압력은 가와 다에서 같고요. 여기랑 여기서 압력이 같고요. 그 다음 A의 부피는 여기서와 여기서가 같네요.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Q는 있을 자리가 나올까요? 일단 뭐 가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느냐, 그쵸? 부피 증가했으니까는 외부에 일을 했고요. 나다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나다 과정에서 여기서는 한번 봅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지금 얘가 부피가 증가할 수 없잖아요. 여기 막혀있잖아요. 막혀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할 수 없으니까 외부로 일을 할 수 없고요. 따라서 흡수한 열량이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흡수한 열량 Q와 같다가 맞는 말이 되죠. 그죠? 그 다음 A의 온도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높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기체가 압력은 같은데 부피가 가에서보다 다에서가 크잖아요. 돼요? 내부 에너지가 P 곱하기 V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는데 온도가 P 곱하기 V에 비례하잖아요. 돼요? P 곱하기 V인데 지금 P가 같은데 부피가 가에서보다 다에서가 크니까는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보다 다에서가 크겠다. 온도도 가에서보다 다에서가 높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야죠. 답이 3번입니다. 돼요? 쌤 이것도 쉬워요. 뭐 이것도 별로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맞았어요. 이것도 잘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할 수 있겠느냐? 잘 해내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연습 많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진화 문제. 요 열효율 문제 있죠? 얘는 이제 요번 교육과정 나오면서 새로 들어온 건데요. 그 전에 이거 굉장히 간단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선생님이 내가 이런 것까지 풀어줘야 되나 싶었는데, 요번에는 이게 어떻게 진화됐습니까? 표로 나왔죠. 표로 나와서 한일 방출한 열, 한일 방출한 열.
그죠? 그럼 한일 방출한 열 더해서 공급한 열 찾고, 그죠? 공급한 열 찾고 그것분의 한일 해서 열 효율 구하는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도 한일 방출한 열 공급해서 열 효율 전체 공급한 열 찾고요. 20이죠? 그것분의 한일이 8이니까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죠? 0.4죠. 네. 뭐 5분의 2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똑같은 건데요. 얘가 만약에 조금 더 진화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이게 한 번 진화해서 표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진화하면은 그래프로 나오는 거죠. 이게 열 효율 그래프를 뭐 좀 바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PV 그래프를 줘서요, 이런 연력학적 순환 과정을 주는 겁니다. 돼요? 1회 순환을 거쳤을 때. 돼요? 그럼 요 내부 면적만큼이 한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요 과정을 돌면서 흡수한 열과 방출한 열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때 흡수한 열분의 한 일, 그죠? 흡수한 열분의 흡수한 열 마이너스 방출한 열 해가지고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가, 이렇게도 한 번 더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진화를 하면 여기서 이 방향이 아니고 여기서 이 방향, 여기서 이 방향 두 갈래가 있겠네요. 그죠? 표로 해가지고 한 번 보는 거, 그리고 그래프로 해서 또 찾는 거, 이런 것까지 될 수 있다는 거, 문제는 진화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뭐 그 다음에 뭐 요 문항 있었죠? 20번. 요거 이제 3월 모의고사 20번이었죠. 얘는 뭐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얘 근데 솔직히 얘는 출제가 좀 잘못되긴 했어요. 얘를 정말 이제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일단 뭐냐면은 얘는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점 Q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어요. 가만히 놓았으면 밑에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 없었겠죠? 물체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빗면 위에 점 A, B, C를 통과했어요. A, B, C를 통과했고요. 근데 물체는 BC 구간에서 마찰력을 받아 역학적 에너지가 18줄만큼 감소했어요. 되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O에서부터 B까지는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요. 그리고 A에서가 아니고요. B에서부터 C까지, 여기까지는 비보존이네요. 그죠? 근데 이때 얼만큼 감소했냐? 18줄만큼 감소했다 라고 말해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는요, O와 B에서 여기서 32줄, 그리고 A와 C 색깔 좀 바꿔볼까요? 저건 왜 벌써 떴지? A와 C 요 사이에서 60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볼게요. 얘가 문제가 좀 출제가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은,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텐셜의 차이가 60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요만큼의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더 있을 거란 말이죠.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텐셜 에너지는. 돼요? 그럼 전체 포텐셜 에너지에서 18줄을 빼야 되는데, 전체 포텐셜 에너지가 60줄에다가 더하기 뭐 좀 어떤 이 위의 값이 있었어요. 그 다음 여기서 18줄이 빠져요. 그러면 이게 몇입니까? 42 더하기 어떤 이 P 값이죠. 근데 여기서 42보다 큰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돼요? 그래서 그냥 해서 그냥 바로 어부지리로 답이 좀 나오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는 이제 출제가 좀 잘못된 감이 있는데, 19번 뭐 얘는 이제 선생님이 뒤에서 해설은 했습니다. 해설은 뒤에 따로 있을 거예요. 뭐 그렇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좀 난이도 자체도 올랐고요.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여러분이 상황 자체가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이랑 같은 문항보다는요,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이 반대가 돼버리면요, 전혀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난이도가 좀 오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한 부분도 있고요,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런 조건들, 여기 문제가 좀 길고 조건도 많죠. 이게 좀 중요한 조건이 있거든요. 중요한 조건 몇 개만 밑줄 한번 쳐볼까요? 최고점 R이라는 거 하나 알아야 되고, 최고점 R이라면은 뭡니까? 여기서 정지했다는 거죠. 알려줬네요. 적어줄 수도 있는데 그림에서 안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고점 R에 도달한다면 최고점이란 말 보고, 아, 얘는 R에서 정지했겠구나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줘야 되는 거.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부터 Q까지 감소, Q에서부터 R까지 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 P에서가 Q에서의 속력이 2배면은 운동 에너지는 4대 1이겠다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빵이겠네?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럼 이게 간단한 게, 이게 속도가 2대 1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4대 1대 0. 그죠? 이게 운동 에너지죠. 그럼 포텐셜
포텐셜은 여기가 0이었으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모르죠. mgh이긴 하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으니까는 운동 에너지가 4에서 1이 됐다고 포텐셜 에너지가 0에서 3이 됐을 거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단 말이죠. 돼요? 여기서 이제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는 올라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1만큼 증가했겠다 라는 거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그 다음 조건 중요한 거 나오죠. 물체가 P에서부터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에서부터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요 구간이죠.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이다. 운동 에너지가 4에서 1이 됐는데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0에서 1이 됐겠네? 그죠? 포텐셜 에너지는 0에서 1이 됐을 거고요. 여기서 가면서 1 더 증가해야 되니까는 1에서 2 됐겠네요. 그럼 전체 이때 운동 에너지 4, 포텐셜 에너지 0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 2 가지고 있네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더한 역학적 에너지 값이 절반만큼 줄었네. 그럼 여기서 2만큼 줄었다. 근데 1만큼 올라가면은 mgh였으니까는 이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 2는 2mgh일 것이다 라는 거. 뭐 이거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1대1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1대1b니까는 얘도 맞구나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점점 진화해 나간다는 거라는 뭐 그런 걸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뭐 총평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뭐 총평에다가 플러스 알파 좀 더 뭐가 들어가 버리긴 했지만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가 봅시다. 갑시다.